오늘 오랜만에 이틀 쉬니까 아주 작정하고 영상 촬영을 좀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떡볶이 먹다가 또 생각이 난 건데, 제가 급식소를 좀 다니잖아요. 몇 군데 이제 좀 걸어 다니고 있는데, 그래서 뭐 사고 난 것도 좀 많이 보고, 거기 가서 또 오지랖 넘게 또 거기 가서 괜히 사고 난 데 껴들어가지고 괜히 가서 막 사과도 하고, 지하철 타고 가다 싸움 나면 말리기도 하고, 이런 영상 좀 올렸는데, 많이 걸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이 봐요. 어, 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, 길을 가는데 이제 한 분은, 이제 두 분이 이제 견주님이세요. 둘 다 여자분이었고, 애기 두 분 다 견주님이었고, 한 강아지는 중형견 이상, 중형견인데 조금 큰, 그 하나는 그 골드 리트리버, 약간 대형견인데 얘가 좀 착했어요. 착한 리트리버 그 견주님인데, 원래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둘이 호기심을 가지면 코인사를 하잖아요. 그리고 애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. 애기 자다 나왔어? 애기 애기 더 자. 애기. 제 침대는 애기의 커다란 숨숨집 중에 하나거든요. 거기 가서 자다가 나오기도 해요. 애기. 그리고 침대 바닥을 막 긁기도 합니다, 애기가. 그래서 그 두 분 여성의 견주님이 중형견 한 마리, 리트리버 한 마리 이렇게 산책을 막 하다가 둘이서 코인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인사 하나보다 그런 건 많이 봤으니까. 근데 인사를 했는데, 코인사를 딱 하고 동시에 애들이 점프를 빡 했어요. 완전 중간에 점프를 확 해서 날랐어요. 그러니까 얘네가 확 날라서 붙었으면 싸우는 거거든요. 물리는 순간인데, 그 찰나에 각각의 그 견주님이 목줄을 확 당긴 거예요. 자기 쪽으로. 그래서 애들이 둘이 동시에 점핑한 거를 견주 둘이서 확 자기 쪽으로 당겨가지고, 애들이 물거나 싸우지 못하게 양쪽으로 딱 당겨가지고, 와,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리트리버는 애기 몸통 연결한 하네스가 그 견주님의 몸통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중형견 이상이면 손으로 이 하네스 끈을 잡으면, 애들이 중형견 이상이면 힘 되게 세거든요. 또 딴 길로 잠깐 세면, 제가 예전에 친구가, 남자 사람 친구예요. 남자 사람 친구입니다. 사귀었던 사이는 아닙니다. 예전 친구가, 그때 뭐였지? 시베리안 허스키였나? 하여튼 그런 종류의 굉장히 큰 개를 길렀어요. 얘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몸무게가 저랑 비슷했어요. 제가 지금 몸무게 한 42kg 정도 되는데, 그 강아지가 45kg였어요. 1년밖에 안 되는데. 근데 아직 어린,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이였는데, 제가 걔네 집에 가서, 저만 간 게 아니라 친구들 다 같이 갔는데, 소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때 발정이 났던 것 같아요. 소파가 막 흔들리는 거야. 계속 흔들리는 거였어. 진짜. 그 정도로 진짜 힘이 세거든요. 그래서 한 중형견만 됐다 하더라도 10kg 넘거나 8kg 정도 넘어가면은, 강아지 산책할 때 이 하네스가 손으로 끄는 게 아니라 견주님 몸통하고 연결된 걸 쓰는 게,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무튼 그 되게 멋있는 광경이었어요.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애들이 공중에 빡 떴는데, 싸우려고 빡 떴는데, 둘이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확 잡아 당겨서, 그 중형견 검정색 강아지는 그 여자 견주님이 자기 다리 사이에 딱 애를 딱 고정을 시키더라고요. 진정해 약간 혼나면서 좀 이렇게 엄숙한 목소리로, 진정해 막 이러고 있고, 그 골드 리트리버는 그 견주님이 반대 방향으로 딱 당겨서, 그 몸통에 그 하네스 줄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딱 자기가 무릎을 꿇더니 강아지를 진정해 이러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딱 안아주시더라고요. 되게 멋진 견주님이었어요. 한쪽만 안 당겼어도 둘이는 물거나 다쳤을 텐데. 야야야야야야야, 애기 저쪽 가. 더 자. 근데 되게 그런 멋진 광경도 한번 본 적이 있고,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목격했어요. 그 제가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멋있는 게, 기억에 남는 게, 강남역 부근이었어요. 강남역 부근인데 웬 남자랑 여자 커플이 싸움이 난 거예요.
남자 열이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남자분이 너 오늘 죽었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막 손목을 거칠게 잡고 막 끌고 가면서 택시를 막 태우려고 그랬어요. 강제적으로. 제가 말리지도 못하고 남의 그거에 좀 껴들 상황도 아니었고 남자가 되게 열이 받아가지고 너 오늘 진짜 가만 안 둔다고 막 이러면서 진짜 열받아 했었거든요. 좀 무서웠거든요. 제가 되게 무서웠거든요. 옆에 있는 남자분들도 함부로 나서질 못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사람이 적은 길이 아니잖아요. 강남역 바로 한 블럭이 강남역인데 어쩔까 저쩔까 막 발도 안 떨어지고 막 나서지도 못하겠고 용기도 안 나고. 근데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발도 안 떨어지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왜 성폭행이나 그런 애들 할 때 미리 처음부터 막 때리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요. 머리가 진짜 하얘지거든요. 어, 어, 예전에 불이 난 걸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. 불이 났는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여러분 불 났으면 어디로 전화해요?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번호로 전화를 하죠. 근데 제가 거기다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정말로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번호를 알려주는 번호 있죠? 거기다 계속 전화했어요. 불났다고. 황당하죠?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나쁜 마음을 가진 애들이 시작을 무조건 패고 시작하는 거예요. 약간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는 거지. 그 폭력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 못하고 진짜 발도 안 떨어지고 입도 안 떨어지거든요.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던 건데 아무튼 다시 그 강남역 옆으로 돌아와서 저 여자가 저 남자한테 저렇게 거칠게 끌려가다시피 막 진짜 막 끌고 갔거든요. 그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. 살려달라고. 나 여기 끌려가면 오늘 죽는다고. 살려달라고.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진짜 현명하신 게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아무도 안 썼어요. 빈 차인데 아무도 안 썼어요. 그리고 초반에 모르고 섰던 애들이 그쪽으로 안 간다고, 선생님들이 글로 안 간다고, 이거 예약된 차라고 막 하면서 다 안 태우고 갔고요. 그 이후에 두 대 정도는 그냥 갔고 얘기를 하고 갔고 나머지는 아예 그 쓰지를 않았어요. 아저씨들이 되게 좀 센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여자를 구해준 게 누구였냐면 어떤 남자가 구해준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못 나섰어요. 남자 체격이 워낙 좋아가지고. 그때 지나가는 외국인 배낭여행을 하는 커플이 있었어요. 키가 한 저만한 153, 4, 5? 제가 그 정도 되거든요. 키가 한 저만한 외국 여잔데 그 여자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저지를 하고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신고를 한 거예요. 자기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어요.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딱 그 남자친구가 딱 버텼어요. 그리고 무서웠대. 더 멋있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저는 이제 어떡하지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시민분이 한 13분, 14분 그 정도 분이 이 남자를 이 커플을 쫙 동그랗게 둘러쌌어요. 대박이죠. 대박이죠. 그 오도 가도 못하게 남자가 되게 당황하면서 딱 그렇게 방어선을 딱 동그랗게 에워싸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랬고 여자는 살려달라고 그러고 나 여기 끌려가면 자기 오늘 죽는다 그러고. 근데 그 배낭여행 커플 여자분이 굉장히 침착했어요.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. 그 두 커플이 시작으로 같이 원을 싸고 뭐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. 물리적 행동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. 근데 만약에 물리적 행동을 누가 가하려고 했으면 남자가 반격을 했을 거고 남자 등치 되게 좋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반격을 했겠죠. 그 외국인 남자친구가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. 체감은 한 2m 되는 것 같고 현실은 한 188, 85 이상은 됐어요. 아무튼 그래서 딱 사람들이 딱 둘러싸고 정말 택시분들이 뭔가 이상했는지 아무도 안 쓰고 바로 이렇게 비껴서 다 쌩쌩 지나가셨어요. 그래서 경찰이 오기 좀 전에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늦은 시간이었고 그냥 안심을 했죠.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제가 남지 않더라도 이 일은 잘 해결이 되겠다. 제가 프로 신고녀라고 했잖아요. 프로 신고녀. 겨울 되면 저는 이제 시장도 가야 되고 사입도 해야 되고 새벽에 많이 다니잖아요. 또 새벽 얘기하니까 또 기억나네. 오늘 제가 지금 맥주 한잔 했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
이것도 한 10년 됐는데, 제가 사입을 하고, 사입을 하고, 집에를 막 가고 있었어요. 아무튼 그 일 마저 끝내고. 그 멋진 견주님 얘기했죠? 강남역 그 멋진 신고분, 그 외국인 여자분. 그래서 경찰서 와서 무사히 인계를 했을 겁니다. 저는 그때 제가 그때 늦은 시간이었고, 급식소에 밥을 줘야 돼서 저는 그때 안심을 하고 그 자리를 이탈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또 하나는 제가 좀 이렇게 된 것도 뭐 아버지 영향이 좀 있긴 했어요.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. 공사장에서 떨어진 분 아버지 차에 태워서 병원도 가지고, 또 고속도로에서 서울 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.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경찰이 이제 한 대니까 저희 아버지 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아빠가 다리 부러지신 분 다리랑 이렇게 피를 철철철 흘리는데 그분을 뒷좌석에 태우고, 또 경찰이 또 나머지 한 분 자기 경찰차에 태우고, 그 신호 받아가지고 두 대가 쫙 해서 막 앰뷸런스처럼 이렇게 삐용삐용 해가지고 병원에 또 데려다 주고, 나중에 아빠가 그 시트 값 다 보상 받으셨거든요. 그래서 피범벅이 된 시트긴 했는데 그래도 다 보상 받으시고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, 저희 아버지가. 그리고 저희가 그 연희동에 그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. 근데 놀이터가 나라 돈으로 한 놀이터가 아니라 어떤 부잣집 할머님이 이제 아이들 놀게 하라고 그 땅을 기증을 하신 놀이터예요. 저희 집이 거기 근처거든요. 몇 번 드라마에도 좀 나오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어요. 재밌기도 하고. 아무튼 그런데 거기 이제 뺑뺑이라고 막 돌다가 이렇게 놀이기구에 뺑뺑뺑 돌면 거기에 확 타는 게 있어요. 근데 여자애가 거기 낀 거예요. 껴가지고, 근데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시는 길에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신고를 하고, 이제 소방서 분들이 오셨는데 이거를 잘라야 돼요. 그 전기 이렇게 막 튀기는, 전기 붉고 막 튀기는 그걸로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자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래서 아빠가 저희가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서 얇은 그 이불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걔를 이렇게 감싸고, 아빠가 이제 등으로 걔를 한 번 더 안아서, 그 소리도 무섭잖아요. 불꽃도 막 튀기고. 그래서 그거 자를 때까지 아빠가 이렇게 애기 안아주고, 이불로 이렇게 애기 싸주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해준 적도 있고, 좀 좋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. 아무튼 그런 일도 길에서 많이 봤었고, 그래서 제가 그 신고정신이 되게 투철해요. 길 가는데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. 술 드시고, 이게 여름에도 입 돌아갈 수 있거든요. 한기가 있고 찬 맥주 같은 거 많이 마시면, 그래 그래 애기 자, 야 애기, 괜찮아 괜찮아, 누나 떡볶이 먹고 있어, 만두도 자, 괜찮아, 애기 일로 와, 애기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1년이면 한 20분 정도는 길에서 신고를 해요. 제가 신고하는 방법도 영상 한번 찍어 드렸잖아요. 어떻게 신고하는지. 그 위치 문자 한번 와요. 얘가 진짜 여기 근처에 있는 애가 맞나.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이 출동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경찰 오는 걸 확인하고, 이분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해주고 저는 이탈을 하는데, 그 강남역 그 두 분은, 그 커플은 워낙 다른 사람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안심을 하고 이탈을 한 적이 있었고, 저도 한번 피해를 당할 뻔한 게, 사입을 하고 늦게 새벽에 집에를 들어가는데 한 10년 전일 겁니다. 10년쯤 전에 골목을 들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요.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가까워질 무렵 한 100m? 80m? 100m? 그때쯤부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알몸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. 운동화만 신고 알몸으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또 머리가 하얘지잖아요. 너무 놀라니까 막 소리도 안 나오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, 순간 그게 그 사람이 알몸이라는 걸 확인한 그 순간부터 이제 너무 황당해가지고 뒤로 도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찰나인데, 이게 어느 정도로 다가왔냐면, 물론 그 사람이 알몸이었는데 그 사람의 중요 부위가 기억나지 않고요.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건 기억이 나요. 되게 무서웠잖아요.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, 진짜. 두고두고 소름이 돋았는데,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어떤 거였냐면, 혹시 여고괴담 아세요? 여고괴담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다가오잖아요.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, 정말. 와, 되게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.
진짜 당황했는데 제 바로 앞에 이게 나는 천운이라고 생각해요. 아버지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반지하에 사는 남자가 그 새벽에 담배를 피러 이렇게 나오면서 제 바로 앞에서 문을 확 연 거예요. 반지하에 계신 분이 문을 열면서 반지하는 제가 올라오는 걸 봤으니까 문을 열고 그 남자랑 그 알몸으로 저에게 다가오던 남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. 근데 이 남자도 담배를 피러 담배랑 이제 라이터를 피고 약간 자다가 나왔는데 진짜 개황당한 표정을 짓고 그 남자도 오다가 씩 웃으면서 그 웃는 그 기분 나쁜 웃는 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맨날 나는 건 아닌데 기억이 나면 그 웃는 건 기억이 나요. 근데 그 사람이 중요 부위가 뭐 컸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. 알몸이었는데도 그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웃는 것만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은 바로 도망갔어요. 바로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턴해서 그냥 튀어서 도망가고 그 남자가 괜찮냐고 저한테.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. 괜찮으시냐고. 그래서 그 남자분이 저 그렇게 데려다 주셨거든요. 그리고 또 사입을 맨날 하진 않아요.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하는데 그렇게 고마우신 분도 계셨고 또 제가 저게 고마우신 분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지금은 아침에 많이 하는데 그때는 다 새벽에 했거든요. 그분들 때문에 조금 덜 무섭게 집에를 많이 갔었어요. 그래서 저도 보호한답시고 그분들이 한 번은 막 그분들이 하는데 페트병이 하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러면 그거를 주우려고 다시 또 뛰어 내리셔야 되거든요. 제가 또 얼른 주워다가 드리고 보온한답시고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막 이러시면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막 이러면서 가고 그분들하고 새벽기도 가시는 분 그리고 새벽 일찍 일 나서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그분들 덕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항상 고맙고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제 친구가 여경이다 보니까 하도 꼰대 같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도 강력 사건을 보니까 웬만한 사건 같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전에 그 어린아이 엘리베이터에서 납치하려다가 미수로 그쳤잖아요. 그 밑에 층에 살고 있던 여자분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구해줬는데 그분 훈장 받으셨잖아요. 애가 소리 질러가지고 이거 끌려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형사님들이 애 좀 쥐어받고 뭐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어머님들이 다 들고 나셨거든요. 근데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. 워낙 토막살인 강력 사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일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분도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런 영유아 미수 전담반 뭐 그런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.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나가는 주민 신고 투철한 끈질기게 막 신고하고 막 끈질기게 막 해가지고 납치당해서 나쁜 일 당할 뻔한 애기 구해준 시민도 나왔잖아요. 그분 아마 훈장 받으실 거예요.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길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고양이 포획이 금지가 됐지만 불법이 돼서 허락되신 분들만 구청에서 허락된 분들만 포획을 할 수 있어요. 이제 아무나 포획이 돼서 워낙에 애기들 학대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길에서 막 일주일 정도 밤새고 막 그 재활용 옆에서 막 짜장면 시켜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길에서 있는 추억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다 추억이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놀랬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더 우버에서 조심하는 거예요. 그때 반지하에서 그 담배 피러 나오신 선생님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머리채 붙들고 끌려가서 뭔 일 당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항상 너무 감사하죠. 그래서 밤늦게 안 다니려고 하고 사람들 많은데 다니려고 하고 웬만하면 녹취랑 녹음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항상 내가 조심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때 그 외국 여자분이 저한테 좀 많은 울림을 줬어요. 꼭 싸우지 않더라도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저렇게 막 싸우고 이러면 뭐라고 대들고 이러면 싸움밖에 안 나는데 그분이 정말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해서
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다른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게 다들 그냥 침묵으로 딱 그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 여자분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되게 현명한 대처여서 제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래서 그때 좀 용기를 내서 나도 저렇게 현명하게 좀 대처하고 싶다.